훈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사항권 제32강 5번 몸의 각부 2. 몸과 마음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고기육입니다. 도음이 그리면 닭고기의 그림이 있습니다. 고기육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고기 덩어리를 상행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고 또 해서의 고유한 모양으로 나타내어 고기육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고기육은 고기덩어리의 상형자로 1. 고기 또는 살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우육이 있고 살로 이루어진 이 몸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육체가 있습니다. 육달월은 몸육이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쓰일 때 달월의 모양으로 변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달월과는 뜻이 다른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고기육, 살육, 몸육입니다. 다음은 사라질 소입니다. 도음이 그리면은 타오르는 불길을 물로 끄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사라질 소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에 자글초, 달물초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물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줄어든다는 뜻을 나타내는 달물초, 자글초를 결합하여 사라질 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달물초는 사람의 얼굴이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작게 줄여서 그린 사람의 얼굴이나 몸의 모습이 본래의 사람과 흡사하듯이 이를 담는다 또 같다는 뜻이며 보기로 초상이 있고 모양은 같으나 크기가 이 작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초이가 있습니다. 자원은 사라질 소는 물이 증발하여 그릇에 물이 증발하거나 그릇에 물이 새어나가서 점점 줄어들어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리듯이 이를 사라진다는 뜻이며 보기로 소멸이 있고 불꽃이 사라지게 하여 이 불 끈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소화가 있고 먹은 음식이 소화에게 녹아 사라지듯이 3. 사귄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소화가 있고 적극적인 태도가 사라지고 4. 소극적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소극적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사라질 소, 불끌 소, 사귈 소, 소극적일 소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고기육, 몸육은 고기 덩어리를 상행한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해서의 고유한 모양으로 나타내어서 몸육, 살육 또 고기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라질소입니다. 사라질소는 삼수변에 점점 줄어든다는 뜻을 나타내는 달물초, 자글초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증발하여서 점점 없어지거나 또 새어나가서 없어져서 결국은 사라진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사라질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불끌소, 사길소, 소극적일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흩어질 산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삼을 삶아서 껍질을 벗겨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흩어질 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조각날산의 몸육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조각날산이 획줄이만 모양을 글자의 위와 그리고 오른쪽에 나타내고 삼대의 뜻을 나타내는 육단어를 왼쪽 아래에 결합하여 흩어질 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조각날산은 삼대에서 삼시를 두들겨서 벗겨내니 1. 조각난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흩어질 산은 삼을 삶아서 껍질을 벗기니 삼껍질이 갈라지면서 삼대에서 1. 흩어진다는 뜻이며 보기로 산재가 있고 흩어져 할 일 없이 거니니 2. 한가롭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산보가 있고 약덩이를 빻아서 흩어지게 하여 만든 3. 가루약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산약이 있고 자유롭게 흩어서 쓴 글이 4. 산문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산문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흩어질 산, 한가로울 산, 가루약산, 산문산입니다. 다음은 고를균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고를균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흑토변에 고를균을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도 흑토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고를균, 적을균을 결합하여 고를균, 평평할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쌀포는 여러분들이 기초학습편에서 공부를 했고요. 고를균은 쌓인 물건을 둘로 똑같이 나누니 그 분량이 1 고르다 또 적다는 뜻이며 보기로 균면이 있습니다. 자원은 고를균은 마당에 흙을 고르게 깔아서 평평하게 만드니 마당이 1 고르다 또 평평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균등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고를균, 평평할균입니다. 다음은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흩어질 산은 조각날산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리고 그 왼쪽 아래에 3대의 뜻을 나타내는 몸육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삶은 3대에서 그 껍질을 벗기니까 껍질이 갈라지면서 흩어진다는 뜻을 나타내서 흩어질 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뜻이 파생하여 한가로울 산, 가루약산, 산문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를균입니다. 고를균은 흑토변에 고를균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흙을 깔고 평평하게 만드니까 그 마당이 고르다 또 평평하다는 뜻에서 고를균, 평평할균입니다. 다음은 배고플 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쇠사슬에 묶인 어린아이가 굶주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배고플 갈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말할 왈 가로대 왈 밑에 빌어먹을 개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말할 왈 가로대 왈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배가 고프다는 뜻을 나타내는 빌어먹을 개를 결합하여 배고플 갈 어찌 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빌어먹을 개는 오랫동안 밥을 먹지 못하여 뱃속에 음식물이 없을 망입니다. 그래서 이 없을 망, 망할 망, 죽을 망을 본자의 모양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비어있는 것을 나타내어 배가 고프니 남에게 일 빌어먹는다 또 구걸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이 쌀포와 얽힐 규는 해서의 모양은 같으나 다른 글자입니다. 자원은 배고플 갈은 구걸하는 말처럼 힘이 없고 오래 밥을 먹지 못하여 뱃속에 음식물이 없어 텅 비어 있다는 뜻을 나타내어 1. 배고프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고 부사어로 쓰여 이 어찌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간략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배고플 갈 어찌 갈입니다. 다음은 목마를 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너무나 목이 말라서 간절하게 오아시스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목마를 갈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에 배고플 갈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물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배고플 갈을 결합하여 목마를 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목마를 갈은 물이 몹시 먹고 싶은 것이 배가 고파서 굶주린 사람이 밥을 먹고 싶어하는 것과 흡사함을 나타내어 1. 목마르다는 뜻이며 보기로 갈증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목마를 갈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배고플 갈은 가로대 왈은 말할 왈입니다. 그래서 말을 구걸하는 말처럼 힘이 전혀 없고 또 여기 쌀포는 뱃속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뱃속이 먹은 것이 없어서 텅 비어있다는 뜻을 나타내서 없을 망에 본자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배고플 갈입니다. 다음은 목마를 갈입니다. 목마를 갈은 물수변에 배고플 갈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매우 먹고 싶은 것이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먹고 싶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목마를 갈입니다. 훈과 음은 목마를 갈입니다. 다음은 포장할 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엄마가 아기를 강보에 쌓아서 잘 기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포장할 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쌀포 안에 태아의 상형자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도 쌀포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안에 태아의 상형자를 결합하여
포장할 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태아의 상형자는 뱀사와 글자 모양이 같으나 이 글자에서는 태아의 상형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얽힐규는 이 해서의 글자 모양이 쌀포와 같으나 서로 다른 글자입니다. 자원은 포장할 포는 어머니 뱃속에 쌓여 태아가 자라듯이 포장이나 포대기로 물건을 쌓는다 또 포장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포장이 있고 포장한 물건을 세는 단위가 이 밀가루 세 포라고 할 때 이 포를 쓰는데 이 포는 그 포장한 단위의 크기를 말합니다. 훈과 음은 포장할 포, 쌀 포, 포포입니다. 다음은 안을 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안을 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손수변에 포장할 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손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포장할 포, 쌀 포를 결합하여 안을 포, 품을 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안을 포는 큼직한 물건이나 다른 사람을 두 팔을 벌려 에워싸서 가슴에 앉는다, 품는다, 또 가진다는 뜻이며 보기로 포부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안을 포, 품을 포, 가질 포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쌀포는 부분 글자의 쌀포 안에 태아를 상징하는 부분 글자를 결합해서 어머니의 뱃속에 쌓여 태아가 자라듯이 보자기나 포대기로 물건을 쌓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쌀포가 되었고 또 포장하는 단위라는 뜻을 나타내서 포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을포입니다. 안을포는 손수변에 쌀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큼직한 물건이나 다른 사람을 두 팔을 벌려 에워싸서 안는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안을포가 되었고 또 품을포 또 가질포의 뜻이 되었습니다. 대표 훈음은 안을포입니다. 다음은 진실로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온순한 양의 그림과 그리고 덩굴식물의 그림이 있습니다. 진실로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양뿔개 밑에 쌀포와 입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양양의 뜻을 나타내는 양뿔개가 풀초머리 모양으로 변형한 모양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리고 구불구의 뜻을 나타내는 쌀포와 입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또 구찰구는 이 해서의 글자의 모양 같으나 소전의 글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원은 진실로구는 사람의 품성이 양처럼 착하고 아름다움으로 인자한 마음을 가슴에 쌓아두고 남에게 진실한 말을 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이를 진실하다 또 다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또 이 구찰구는 소전의 글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덩굴손으로 감싸 당기며 뻗어가는 덩굴식물을 나타내어 덩굴식물처럼 남에게 매달려 사는 모습이 이를 구차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구차가 있습니다. 이 진실로 구에서 풀초머리 모양은 풀초머리와 다른 글자이고 양뿔개입니다. 그래서 그 구별을 할 때는 이렇게 소전과 대비해 보면 구별할 수가 있고 우리가 기초 68쪽에서 공부한 글자입니다. 다음은 공경할경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부처님 앞에서 불제자가 절을 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공경할경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진실로구의 칠복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진실로구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지도 편달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칠복을 결합하여 공경할경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공경할경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학문과 덕행을 지도 편달해 주는 사람을 이를 공경한다. 공경하고 행동을 삼간다는 뜻이며 보기로 존경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공경할경, 삼갈경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진실로구는 양뿔개 그래서 양처럼 사람의 인품이 순하고 또 아름답고 인자한 마음을 쌀포 가슴에 쌓아두고
입구, 입으로 진실한 말을 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진실로구 다만구입니다. 다음은 글자는 똑같은데 구차할구는 이 부분은 풀초입니다. 그래서 덩굴 식물이 이 부분은 구불구입니다. 그래서 감싸 당긴다는 뜻입니다. 다른 식물을 감싸 당기며 뻗어가는 그 덩굴 식물이 처럼 남에게 매달려 사는 사람의 모습을 비유하여 구차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이 글자가 독립 글자로 쓰일 때는 구차할구이고 이 글자는 부분 글자로 쓰일 때 그 한자의 일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공경할경입니다. 공경할경은 진실로구의 칠복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칠복, 학문과 기술을 갈고 닦도록 지도 편달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공경한다는 뜻에서 공경할 경입니다.